네, 그동안 뭐 수익냈던 종목도 짧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하프로테크가 280.4%, 대정화금 뭐 215%, 세원 214%, SNS텍 211%, CGN이 18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많은 종목들, LG화학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죠. 무거운 종목인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16.6%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요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물망을 살짝 뚫고 고개를 든 날 주가가 크게 간다. 자, 그물망을 살짝 뚫고 고개를 든 날 올라가죠. 주식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그물망 상단을 뚫어놓게 되면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차트 이런 거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차트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좀 하지 않았으면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조급함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답답하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취해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급한 마음을 갖다 보면 패착의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뜬 어떤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종목이 안 가니까 안 가는 종목을 좀 팔아가지고 영숙이 엄마가 저거 빠르다라고 했는데 저거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쫓아가거나 이런 패턴을 보일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손절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계좌가 완전히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EM코리아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원리만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EM코리아가 저렇게 올라갔던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넥소의 탐으로 인해 가지고 소속차 정책 기대감이 이때 확 발생했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실적이라는 것이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은 주가가 다 원위치 아니죠.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테마주라고 하고요. 기대감에 실적이 붙어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주도주라고 이야기해요.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붙어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테마주가 떨어지면 여기 구간을 누리거든요.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종목일 경우에는 10중 팔고 계속 떨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짝 올라오다가 대부분 이렇게 죽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애초부터 기대심으로 올라간 종목은요, 내려오더라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EM코리아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2019년도 1분기 때 주가가 계속 빠져요. 11,150원까지 갔던 종목은 1,950원대까지 계속 빠지는데요. 왜 빠졌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EM코리아 실적을 보게 되면요, 계속 2019년도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나왔어요.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대심만 가지고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심리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사도 되지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내가 실적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급한 마음에 급등했으니까 한 번 더 급등하겠지? 그 모듈이 한번 먹어보겠지 했다가 마음 먹었다가 만약에 수익이 나다가 떨어지게 되면 물타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금은 더 투여되게 되고 계좌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테마주를 하시려면요, 체리피커가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이런 정책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미리 사놓는 거죠.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테마주는 사는 전략이 필요해요. 내년에 무슨 보궐선거가 있던데 고기와 관련된 종목 누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사놓는 거죠.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그게 전략이 되는 거지, 이미 다 알고 떠버린 것을 들어가는 것은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기대감, 성장 기대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고. 힐라우딩스가요, 2017년도 대비해가지고 2019년도 6월입니다. 2019년 6월 달까지
9배 올라가요. 8배, 9배 올라갑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017년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했고 2018년도 그 실적을 넘어서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고 2019년도 그 실적을 매년 실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니까 주가가 9배 갔던 거예요. 곱하기 한 8배 이상이라고 할게요. 8배 이상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따라서 종목은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9년 6월달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2019년 6월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분기 이후에 그러더니 87,900원까지 갔던 종목이 2만원대, 18,000원대까지 떨어져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것도 실적이에요.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2019년 6월달 사상 최대치 찍고 계속 분기별로 실적이 쪼그라들게 되니까 종목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 주식은 분기당 성장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분기당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주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장치가 다 반영됐구나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면 신라홀딩스와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실적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노공업이 왜 5,000원부터 16만 8,000원까지 올라왔을까요?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고 매년마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물론 뭐 분기마다 편차는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기업 탐방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다니셔야 되겠죠. 제대로 된 투자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좋은 수익을 신라홀딩스 과거에 사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리노공업도 과거에 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좋은 주식을 사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좋은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계속 끌고 가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성장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얘기가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종목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이펙스예요. 과거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근데 계속 쉬었습니다. 드디어 검은색과 터치했어요.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택배 산업이 부흥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테이프, 택배 붙이는 OPP 테이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사양 산업인데 글쎄요. 바로 이 OPP 테이프 말고 EM 사업 부분, 요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사람인데요. 매출의 41.2%가 여기서 찍힙니다. EM 사업부는 어떤 거에 들어가냐면 디스플레이, 뭐 방열용 테이프, 차광, 디스플레이, 뭐 이거 IT 산업이죠.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라미네이팅 테이프, 뭐 이런 것들 만들어냅니다. 2차 전지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테이프다 보니까 그렇게 뭐 무시해서는 돼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대동공업이에요. 과거 해자가 있는 기업을 한번 설명드렸고 주가가 폭등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쉬었습니다. 드디어 노란 색깔 들어왔다가 검은색 찍고 살짝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공업은요 실적이에요. 1분기, 2분기 벌써 사상 최대치의 지금 실적을 만들어냈고요. 거의 2분기 단일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1년치 영업이익을 찍어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동사가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면 국내 시장 트랙터 1위 기업인데요. 바로 이제 이 카이오티라는 그 트랙터가 있어요. 여기 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내더니 최근에 이게 독일 시장 진출했거든요.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모멘텀이 돼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살짝 노란 색깔로 바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NH투자증권인데요. 자, 계속 증권사예요. 계속 섰다가 아무래도 이제 쌍봉이 그려졌어요. 우리 화살표 노란색에 검은 색깔인데 빨간색 화살표가 두 개나 떴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인 거래 가지고 이런 그림이 떠가지고 한번 보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필살기가 있냐면요.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눌러놓고 이런 그림으로 마무리됐어요. 매수 포인트거든요. 코스피도.
증시가 오르게 되면 증권주는 같이 오르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수급도 최근 3거래일 동안 외인과 기관들의 동기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동학 개미들이 대주주 요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찝찝해하고 있을 때 기관들이 슬쩍슬쩍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들,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흔적들, 증시가 앞으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더 좀 비좋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노란 색깔 들어오고 나서 검은색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노란 색깔 들어와서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냐면요. 다 아실 거예요. 더 좀 비좋은 데이터 센터. 강촌에 있죠. 강촌에. 엄청납니다. 이렇게 커요. 과거에는 이제 중소기업일 때도, 중견기업일 때도 요렇게 차렸는데 원래 더 좀 비중은 ERP라고 해가지고요. ERP 맞을 거예요. 제가 ERF인가? ERP일 겁니다. 회계 관련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나 인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보십시오. 이것도 매 분기 2017년 505억, 2018년 540억, 2019년 668억, 올해 예상 추정치 775억. 매년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죠. 이 부분이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위아구라고 클라우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택근무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게 기업의 전반적인 기반을 깔아주는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재택근무용 플랫폼으로 위아구가 뜨고 있습니다. 요거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마진율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종목은요. 네 종목인데요. 테이펙스, 대동공업, NH투자증권, 더존비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기대감과 실적이 함께하는 종목이 주도주가 됩니다. 그런 종목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